세 번째 발표는 이일걸 박사님, 현재 한국간도학회 회장이시고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그다음에 성균관 대학에서 학사와 박사, 정치학으로 박사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30분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간도학회 회장으로 있는 이일걸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 제목은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PPT로 간단히 설명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있는 고근문 5개를 공부를 해야 중국이 지금 역사 문명 공정보다도 고고학적으로 청동기 고근문을 왜곡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속이고 있는 그 사실을 밝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학자들도 중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원로 학자들도 중국에 공부한 학자들이 세칭 100년 전에 일어났던 고사부정론, 고혈강이 제창했던 고사부정론에 물든 중국 현 역사계가 그만큼 왜곡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중국에서 공부했다. 그것을 그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은 이학근이라는 2해 전에 죽었는데 학자예요. 이 학자가 신출 청동기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 80년 썼는데 이걸 읽어보게 되면은요, 청동기가 BC 23세기 22세기 전에 발견된 것을 전부 다 상나라 시기 17세기 16세기 이후로 배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10세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고고학적인 유물을 전 세계적으로 펴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눠드린 여기에 있는 고근문들은요, 하버드 대학에서 출판했던 상해 박물관에 있는 청동 얘기에 대한 것을 영문으로 된 것을 제가 여기서 복사를 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고사부정론에서 물들여 가지고 고고학적으로 역사를 10세기 이하로 떨어뜨리니까 영향을 받는 게 누굴까요? 당군 조선의 기원이 BC 24세기 아닙니까? 예, 요거 목차부는 여러분 논문 요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공영 추진은 2002년부터 5년간 했는데 3년을 더 했어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 1992년도에 한중 교섭을 했는데 통일 후에 이 간도 지역을 어떻게 될 것이냐, 영토 분쟁, 만주 지역을 갖다가 우리 한국인들한테 상실하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1909년도 맺은 간도 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조약이거든요. 무효조약이면은 2004년도 반기문 장관이 이야기했었어요. 국회 답변이 했어요. 간도 협약은 법리상 무효다. 그러나 영토 문제는 별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제법상 조약이 무효가 되면은 당사국은 상대국한테 무효를 외교 절차를 통해서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제상 관례입니다. 반기문 장관은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 법리상 무효면은 당연히 외교를 통해서 중국의 간도 협약이 무효니까 당신이 차지하고 있는 간도 땅은 당신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비켜라. 안 그러면 협상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니 반기문 장관이 자세입니다. 아주 비겁했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중국의 간도 협약 무효로 당신들 말이야 불법 점유됐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엔 사무총장 못합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이걸 뭐랍니까? 국가 아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동북공정 추진 목적이 뭐냐? 간도 협약에 의해서 미 해결된 간도 영유권 확보하는 게 간도 지역은 이제 한국에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우다웨이가 무대위랍니다. 우리는 외국어의 규정상 그 나라 말대로 표현한다
이거 어디 사대주의입니까? 여러분들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공부하는 학자들이 미국에 가서 오니까 한자를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발음들 이게 우다베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모태똥이고 주얼레고 강택민이고 그렇게 공부를 했지 어떻게 우다베이고 마오쩌둥이고 이렇게 했습니까? 무대위가 와서 하는 말 이럽니다. 한국에서 간도가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 민족 국가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2004년도 8월 달에 관료들하고 리더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서요. 그때 이야기하지 않고 10년 지나서 이걸 밝힌 사람이 NSC 차장했던 이종석입니다. 그러면 동북공정 추진 과정은 우선 우리 민족의 조건을 왜곡하고 발의 정체성을 조작하고 그래서 야 고구려와 너희들은 이렇기 때문에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백두산 공정, 장백산 문화론, 요한 문명론, 만리장성 연장론, 호산장성 건립을 해요. 호산장성이 압록강 제일 밑에 있어요. 이게 만리장성 동단이라고 해서 고구려의 박작성이 있는 산성이에요. 그걸 허물어 놓고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그 돈을 내고 가짜 만리장성에 구경하러 갑니다. 심지어 만리장성 동단이 평양까지 거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 문명, 홍산 문명을 자기 문명으로 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 땅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 다음 역사입니다. 그 다음 문화예요. 이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하산주 당대 공정이고 청사 공정이고 중화문명 탐험 공정입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이 뭐냐?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중국 소수 지방 민족이고 정권이고 이들이 남긴 역사와 문화는 중국 역사다. 이렇게 왜곡시킨 근거가 어디냐? 사마천 사기와 고고학적 청동기 유물입니다. 자, 오늘 사마천 사기를 공부를 해봅니다. 사마천은 황제 위주의 대일통 역사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마천이. 거기에 중화주의금 이거 없어요. 중화자 있죠. 그거는요 순의 이름을 중화라 그래서요. 중국 놈들이 화자를 먼저 쓴 거 아닙니다. 그 고고학적 유물에 오제 건문과 당우 건문 있죠. 당우, 당요, 우순 요 시대와 순 시대의 그러한 건문을 다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이 생겼느냐? 고일강이 고사 부정론을 오염된 이학근 등의 중국 학계는 왜곡된 고고학 이론을 전 세계로 전파시킵니다. 오제시기 동부와 고대 역사 체계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혼란이 와요. 이 이학근을 갖다가 논문을 책을 번역한 사람은 단국대학의 심 교수인데요. 심 교수가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학자가 고학근이래요. 고일강이래요. 고사 부정론을 제창한 고일강이래요. 여기에 이 책을 가다 보니까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요. 당군 조선 기원을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고대 신농계 문화까지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유학파들이 이게 왜곡된 고고학 이론이 유입되고 있어요.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 왜곡보다도 오류로 가득 찬 중국 학계의 학문적 종속화가 지금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90년대부터 당군조선을 고조선을 부정하고 기자조선을 고조선의 시작이고 기자동래설 주장을 해요. 또 이건 또 누가 하냐 그러면은 여기에 있지만은 기자조선은 실존했었다. 1979년도 경향신문에 바로 했던 이영구 교수가 대만에서 석사학위 논문이 청동기 명문인데 발해만 지역에서 청동기가 아니라 기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기자다. 이 증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온 게 기후방정입니다. 기후방정에 은후가 있죠. 기후가 기자래요.
이 기후는 BC 24세기 인물입니다. 어느도 24세기 인물인데 어째서 13세기 상말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게 누가 했을까요? 여기 말했던 이 학건이가 그렇게 논문에 그래 써서 여기 있어요. 이게 기후방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책이 있습니다. 있고 수위함활례라는 여기에 이게 그 밑에 대나무 같이 있죠. 이 고죽이래요. 천만에요. 다릅니다. 자, 그리고 기후방정과 어느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당문조선 건국 기년을 명시화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기, 봉기, 원류를 수정해야 돼요. 사기는요, 사마천이 자기 나름대로 만든 가짜 역사서입니다. 오제, 세기, 청동길, 유물을 비정해 보면요, 거의 80%가 가짜입니다. 서로는 이제 우리가 동북공정, 하산주 단대공정, 청사공정, 중화문명 탐험공정 나가는데, 이러한 공정들이 지금 뭐냐면, 이러한 공정이 나왔으니까 결과나 이제는 중국 전 국민들한테 알리고 전파해야 되는 게 전파 공정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근데 아까 봤던 무대에 왔죠. 옥양이 2004년도 와가지고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옥양 합의하는데 우리나라 관료들이 찬성해줘요. 여러분들, 역사의 나라의 혼인, 역사를 팔아먹는 이 한중 5개 구도 합의에 노무현 대통령부터 합의를 해줘요. 다시 한번 우다웨이가 강요들한테 한 반응 봅시다. 한국에서 간도가 조선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 국가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말이야, 동북공정은 말이야, 우리 너희들 갖고 있는 간도 땅 요구한다. 이게 아닙니까? 칼날 위에 평화의 공개를 했습니다. 80년대에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의하여 이러한 왜곡을 했고, 청사공정은 15년까지 25사를 수정 완료했습니다. 왕이가 제안했던 중화문명청정공정이 문명전파공정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양희가 말합니다. 왜 전파공정을 하느냐? 중국 국민들이 5천년 중화문명을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국 결론입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중국 소수민족 지방정권이고 이들이 남긴 역사 문화는 중국 역사다. 이러한 공정들은 만주를 지역을 확보하기 영토공정이지 역사공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리고 홍산문명을 차지하기 위한 문화공정입니다. 정부가 관료들이 중국의 속내를 모르는 거죠.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아까 말했죠. 사마천 사기를 검증해야 되겠죠. 청동기 명문도 검증해야 됩니다. 자, 동북공정의 목적, 그죠? 중국 동포의 민족 정체성에 대한 의식 변화와 만주 지역의 확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북공정의 이 3단계 과정인데, 요거는 생략해버리고 중요한 것만. 자, 2007년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2년을 더 연장을 해버립니다. 동북공정은 문화전쟁이고, 그 다음에 이게 홍산 지역에서 발견된 제단, 여신묘, 적성총의 3.1일체의 거대한 유적, 이 전 세계에서 없는 겁니다. 이걸 본 중국 사람들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이 문화가 우리 문화 같으시면 이걸 이름을 바꿉니다. 요한문명으로. 자, 요한문명의 홍산문명에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7,000년, 8,000년 전이고 황하문명보다도 2,000년 앞섭니다. 제단과 역시모의 적석총,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이러한 형태들의 제도와 문화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홍산 문화를 자기들이 시온의 문화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 역사는 공화원년인 BC 841년이 기년입니다. 이 학건이 지금 방금 나왔었죠. 하산주 단대 공정의 최고 전문가 조장이 됩니다. 고사부정론인데 웃기는 이야기죠. 중국
위해서 자기 주장을 바꾸는 거죠. 중국 문명은 어떻게 되겠느냐? 사마천은 841년, 광말력은 상나라 시작부터 법문한 오제, 하조 손문은 황제, 장수술도 황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일리노이대 세계사 교재에는 중국은 상나라 1523년부터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996년도 이철영과 송건희가 하상주 당대 공정을 시작을 했고 2000년도에 나오는데 하이 기호는 2070년, 반경은 1600년, 주의 1300년에 BC 건국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해놓고 보니까 홍산 지역에 있는 홍산 문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야, 이걸 뺏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중화문명 탐험 공정입니다. 자, 여기 홍산 유적에서 발견되는 것이니까 읽어보면 아시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기후방정이 있죠. 기후방정. 자, 요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화문명 탐험 공정, 요거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여기에서 부호묘에 발견된 부호와 후신.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 맨 끝에 있죠. 이게 보이면 돼. 자, 중간에 글자가 두 개 있죠. 빗자루 같은 게 있죠, 그죠? 이거 부자예요. 곡부할 때 부, 언덕 부자인데. 그 다음에 사람이 이기죠, 이죠. 이건 이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구냐 그러면 우임금이에요. 우임금. 그 다음에 왼편이 있죠. 이 사모무예요. 오른편이 있죠. 사무신이에요. 제우가 부인이 둘이죠. 왜냐하면요, 그때는요 혼인 제도가요 루아라고 누비 결혼해요. 둘둘 결혼을 해요. 둘둘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게 했냐?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큰 아자 해가지고 네모가 양쪽에 큰 네모가 있죠. 둘둘 좌우 상하. 좌에 있는 것은 아제비, 오른편에 있는 것은 족항이에요. 밑에 있는 것은 고모고 위에 있는 짝대기는요 진료예요. 이렇게 결혼해서요 이걸 족칭이라 그러는데 족칭은 이 족칭은 신농의 후손인 오회와 순 이후로 사용했던 마지막 왕이었던 백위까지 이 족칭을 사용해요. 이 족칭만 나오면은 여러분들 BC 24세기를 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어떻게 하는가요? BC 15세기, 14세기, 상말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게 지금 중국 고고학자인 최고의 전문가였던 이학근이가 등의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우선 그 기후방정에서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기후방정의 밑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거기도 네모칸이 있죠. 그렇죠. 이것도 프라루아의 혼인제도인데 그 중간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것이 왼편에 있는 것은 오해고 오른편에서는 순인데 이 오해가 밑에 있는 그 오자 있죠. 오해가 그런 그 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앞에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후입니다. 기의 발전 단계인데 동실 형제. 그래서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 기후가 언제냐? 역시 24세기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후는 기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24세기 인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속으로 그 말하고 있는 그 수의 함한례가 그 제일 위에 있죠, 그죠? 제일 위에 있는 자가 부수. 이 주라, 이 동그라미 진주 같은 게 있죠. 이걸 주라 그래요. 주는 고향의 시칭입니다. 그 다음 밑에 두 자 있죠. 나갈 진자입니다. 그리고 제일 세 번째 대나무같이 생겼죠. 거기에서 그게 뭐냐면은 이을 개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나왔죠. 방금 설명했던 거. 그렇죠. 아짝이 비슷한 게 있죠.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 무조건 24세기다. 왜? 오해와 순 때 생긴 족칭이기 때문에. 이 족칭은 누구 거냐? 백익입니다. 장모였던 사모무가 백익한테 너는 말이야 그 네모 안에 있죠. 하자예요. 하족. 수의 본 이름이 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족을 에게 차를 올릴 사람이 되어서 이어서 왕이 되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중국에서는 고죽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요, 아영소부존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하셨던, 자, 아까 설명하다 넘어가버린 게 있죠? 그렇죠? 세 번째 그림. 아영소부존이에요. 봅시다. 이게 순임금 뒤를 이어, 그렇죠? 여러분들. 이 아영이 오면 무조건, 오해와 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목이 되어가지고, 중간에 있죠. 중간에 그 여자 있고 눈 있죠. 여목이라 그래요. 여목. 백익의 아버지가 여목이에요. 여목부라 그랬잖아요. 여목 쪽에서 난 사나이. 너는 말이야 차를 올릴 두목이 돼가지고 다음 아까 설명했죠. 왕위를 이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청동기 건물은 사모무고. 두 번째는 사무신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랬느냐? 우와 큰 형인 이 후식하고 같은 후식이 오고 여기서는 사모무와 사무신이 둘둘 결혼한 거예요. 제가 오늘 요걸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요 네 번째만 요게 뭐냐 하면은 청동기 상가병명인데 이걸 중국에서는 상나라식으로 해요. 이게요 24세기 초 백익이 고향의 3대를 새긴 족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4천년 전에 족보가 있는 나라는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족보입니다, 여러분들. 2374년 고양성 부근의 하북성 보정시 청원에서 발견된 건데 신농시의 3대 손, 정손, 고손, 고향의 3대 계보인 조, 부, 차 20인의 복의 기론입니다. 여기에서 백익이 24세기에 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16세기 상나라로 비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 하산주 당대공정, 중화문명탐험공정을 해도 이걸 몰라요. 맨 처음 비판한 학자가 낙빙기라는 사람이 88년도에 금문신고라는 책을 두 권을 내므로 인해 가지고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던 이학근 이미 이 책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이 청동기 고고학은 전부 다 휴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문을 미국에서 배우고 그 심 교수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중국 청동기 신비를 책을 썼어요.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들. 참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단기 기년을 명시하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중국 이렇게 우리는 있는 문헌대로 하고, 자, 이 중국에서 말하는 청동군 명문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비정된 걸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공정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간도 유조론을 발표하고 선언하고 간도 회양 무효를 중국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게 헌법 66조 2항의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여러분들. 영토 보존과. 이제는 가감하게 우리가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지키도록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